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암기한 수학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갑자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거 변수 찾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럼 우린 공식을 왜 배우는 걸까요? 바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어에도 공식이 있어요. 물론 언어이기 때문에 변형이나 변칙이나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지름길, 바로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 지름길로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재밌고, 재밌으면 속도가 납니다. 속도가 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익숙해지는 지름길로 가는 과정에서 이 공식은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영어 성장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해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은 바로 영어 어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는 우리말과는 달라서 이 어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순 감각의 공식만 제대로 익히면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게 정말 한결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소통하는 재미는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어순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공식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어와 동사의 세트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것만 잘 잡아도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게 한결 쉬워져요. 사실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 이야기해도 전달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 마셔. 나는 커피를. 커피를 마셔 나는. 사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더 시적이고 멋있는 느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이 순서를 벗어나면 아예 의미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순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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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언어입니다.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동작이나 행동을 담당하는 동사가 바로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사의 영향을 받는 명사, 목적어가 등장하고요. 언제, 어떻게, 왜 이런 부사적인 요소들이 그 뒤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영어의 시작은 바로 이 순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순 공식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주어 동사 세트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I drink coffee를 drink I, coffee라고 해도 안 되고요. Coffee drinks I 이렇게 해도 안 돼요. Coffee drinks me 이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 동사 세트만 잘 잡으면 정말로 영어의 모든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진짜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연습할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함께 정리할 거고요. 듣기와 말하기 훈련까지 같이 해볼게요. 주어 자리는 동작을 담당하는 사람, 동물, 사물, 추상적인 개념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주인공이에요.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다른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태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는요, 이 주인공인 주어가 어떤 행동, 동작을 하는지 동사를 바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관심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나한테 계속 집중해 줄 수 있거든요. 이때 이 동사는요, 말 그대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고요. 또 이 행동을 언제 했는지 시제에 대한 정보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어순 감각 주어 동사 세트의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한 이 공식을 같이 한 번 더 예문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ru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요. run, ran, run이죠. 뛰다, 뛰었다, 분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현재 시제입니다. I가 주어일 때는 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I run, you run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he나 she나 it 같은 3인칭 단수가 나올 때는요. 현재 시제일 때는 현재 시제인 run에 s가 붙습니다. He runs, she runs, it runs. 그리고 일반적인 사물의 단수가 오면요. A dog runs.
s가 마찬가지로 붙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가 될 때에는요, 이렇게 형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과거 시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I ran, you ran, he ran, she ran, it ran, a dog ran.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과거 시제는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꼭 예외적인 별 포인트로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동사는요,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기도 해요. 이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비동사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일반 동사들은요, 동작, 행동을 얘기해 주는데 이 비동사는요, 주어는 이런 상태야 라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상태를 주어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거고요. You are happy. He is happy. She is happy. It is happy. 그리고 a dog is happy. 이렇게 I를 쓸 때는 am을 쓰는 거고 you를 쓸 때는 are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is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I was happy. You were happy. He was happy. She was happy. It was happy. A dog was happy.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공통적인 규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I와 he, she, it, a dog 이라는 단수 명사는요, 다 was를 쓰고요. you나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요, were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할 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질문을 해요?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대가 한 번 더 나한테 집중할 수 있게 이때 영어에서 어순을 바꿔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공식이 있는데요. 일반 동사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요. 두 동사를 앞에 써서 이야기해 주고요. 지금 방금 살펴봤던 상태를 물어볼 때는요. 주어와 동사의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와 주어의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좀 전에 연습했던 문장을 가지고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같이 바꿔볼게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를 사용하는데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do나 does를 사용할 수 있고요. 과거 시제를 물어볼 때에는요. did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연습해 볼게요. 나 뛰니? Do I run? Do you run? Does he run? 이때 he 때문에 does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does she run? Does it run? Does a dog ru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I와 you와 복수 명사가 주어일 때는요. do를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경우 he, she, it 그리고 단수 주어일 때는요. does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의문문을 쓰는 두 동사가 앞에 있을 때는요. 주어 자리 다음에 오는 동사는요. 무조건 원형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 꼭 숙지해 두세요. 요거 말로 할 때도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과거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나 뛰었니? 그럼 이때 두 동사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맨 앞에다가 근데 과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did만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Did I run? Did you run? Did he run? Did she run? Did it run? Did a dog run? 마찬가지의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did를 썼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run이라는 동사는 그렇죠. 원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외우는 동사를 우리가 원형이라 하거든요. 그 원형이 그대로 들어오고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확인했을 때도 과거 시제는 주어의 변화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did를 써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좀 전에 배웠던 문장 중에서 주어와 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는 이유는 뭐다? 상대로 하여금 내 질문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같이 또 연습해 볼까요? Am I happy? Are you happy? Is he happy? Is she happy? Is it happy? Is a dog happy?
잘하셨습니다. 그럼 요거 과거 시제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요? 너 행복했니? 그렇죠. Was I happy? Were you happy? Was he happy? Was she happy? Was it happy? Was the dog happy?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면 쉬워요. 근데 듣거나 특히 말로 할 때는요, 이만큼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내 입에 붙이는 과정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같이 반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웬만큼 워밍업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전도 제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눴으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먼저 리스닝, 듣기 먼저 같이 볼게요. I need coffee. 너무 빠르게 가서 안 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뭐 한다. 요거만 잘 들으면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I need coffee. 잘하셨어요. 뭐래요? 나는 필요하대요. 뭐가요? 커피가요.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들을 때도요, 주어가 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요 세트만 딱 잡아서 들으면요,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그 의미대로 따라가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같이 연습해 볼까요? I got 4 kids. 좋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I got 4 kids. 나는 갖고 있어요. 뭐를요? 네 명의 아이를요. 그래서 나는 애가 넷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주어와 동사의 세트로 맥락을 딱 잡고 얘가 무슨 행동을 어디에 하는지 요것만 우리가 파악해도 듣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만큼 영어는 어순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맥을 잡고 소리고리 연결해서 같이 한 세트 한 호흡으로 뭉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Did you try? 이번엔 좀 달랐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id you try? 이번엔 질문이었죠. Did you try? 라고 했어요. 해봤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공식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잘 알고 의문문으로 할 때는 도치된다.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듣는 데는 훨씬 자신감을 갖고 드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한 단계 더 높여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just really wanted to show that she wasn't any one thing. 조금 길었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I just really wanted to show that she wasn't any one thing. 잘하셨어요. 자, 바로 이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원했다. 뭐 하길 원한 거예요?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대요. 자신이 맡은 역할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 문장을 들을 때도요. 나는 원했다. 뭘 원했지? 이렇게 맥을 잡아가면서 들으면요. 아무리 소리고리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맥을 잡고 끝까지 드러나가는 그 집중력과 지구력과 원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I spent a lot of time with her when we were filming.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spent a lot of time with her when we were filming. 이 문장이었는데요. 나는 보냈다. 그녀와 많은 시간을 언제? 우리가 촬영할 때라고 얘기했죠. 제가 강의 초반에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얘기해주고 그 동작을 누구한테 하는지 말한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그 공식 그대로 따라갑니다. 영어는요, 이 공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어순이 진짜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순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듣기는 당연히 잘 되고요. 말하기도 당연히 잘 됩니다. 왜냐면 상대도 그 어순을 기대하면서 내 말을 듣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 말하기 훈련도 한번 같이 해봐야죠. 자, 말하기 훈련 같이 할 건데요. 이번에는요, 이 문장을 먼저 영어로 바꿔볼게요. 나는 유튜브를 봐 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거 우리 일상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I 봐. 여기서 유튜브 본다는 거는요, 오랜 시간 계속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watch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보는 거의 대상이 뭐가 되는 거죠? YouTube. 끝이에요. I watch YouTube. I watch YouTube.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도 같이 한번 말로 해볼까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누구한테 하는지 그 순서만 잘 맞춰주면 돼요. 나는 차를 운전했어. 요거 같이 바꿔볼까요? 나는 I 운전했다.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동사의 변형을 줘야 되는 거죠. drive. 그렇죠. drove, driven. 그러면 여기는 drove를 쓰면 되겠죠. I drove. 그리고 car.
사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무조건 어라는 관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할게요. 먼저 그냥 이거 듣고 넘기시면 돼요. 하나 체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꼭 관사 빼먹지 않기. 요거 적어두세요. 그러면 요 문장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I drove a car. I drove a car. 잘하셨어요. 우리 난이도 조금만 높여볼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가 너 진짜 바쁜 거 알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주어가 누군지, 동사가 뭔지 이것만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그가 he 알고 있어. 그쵸? He knows. 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바쁜 거. 그러면 이때는요. 대절이라는 걸 써서 얘기를 해줍니다. He knows that you are really busy. He knows that you are really busy. 근데 여기에서 문장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알고 있는 거의 대상이 문장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바쁘다. 그럼 바쁘다는 거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저희 아까 배웠죠? 비동사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바쁜 거예요? You are. 얼마큼 바빠요? 진짜 바쁘대요. Really busy. 그래서 He knows that you're really busy. He knows that you're really busy. 순서가 다 적용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우린 모든 게 괜찮았다고 믿었어. 여기서도 뭔가 긴 것 같지만 주어랑 동사를 먼저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우리는 동사는 믿었다. 뭘 믿었대요? 모든 게 괜찮았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순서와 뒤에 나오는 순서가 같은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we 믿었어. believed. 그쵸? 과거 시제 we believed. 뭘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괜찮았다고. 그럼 이거는 모든 게 어떤 상태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비동사죠. 과거에 이게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everything was oka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대수로 연결해서 표현하면 we believe that everything was okay. 한 번 더. We believe that everything was okay. 이렇게 자꾸 영어의 어순 감각을 깨우면서 주어와 동사 잡아야지, 주어와 동사 잡아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 제가 많이 연습하면서 저도 스스로 그때 많이 깨달은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문문 조금 어려운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넌 그녀가 파티에 올 거라고 생각해? 요거 같이 볼게요. 넌 생각해? 이게 주어인 거죠. 그러면은 넌 생각해. 이거에 대한 의문문을 만드는 거니까 의문문 만들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두 동사나 does나 did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You think죠. You think. 근데 너 생각해? 라고 현재 시제를 묻는 거니까 그렇죠. do를 앞에 쓰면 되는 건데 do 다음에 나오는 주어 자리 먼저 확인해야죠. 주어가 you니까 do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Do you think? Do you think? 그녀가 파티에 올 거라고. 그러면 그녀가 올 거다. 이때는 will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will come 어디에? To the party. 그럼 다시 연결해서 Do you think that she will come to the party? Do you think that she will come to the party?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영어 실력이 10배 성장할 수 있는 영어 공식, 가장 중요한 주어 동사 세트 잡기 훈련을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배운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거고요. 이게 눈으로 보기는 쉽지만 내가 말을 할 때, 들을 때 이 중심을 잡는다고 연결하는 것까지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해 나가고 익숙해지면서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어 동사 잡는 연습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오늘 같이 했던 듣기와 말하기 훈련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함께 많이 많이 해보세요. 저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콘텐츠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한테도 꼭 소개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later. Bye bye.